네, 이철씨 일산바닥을 지고 있는 민이라고 해요. 아, 슬퍼서 민이. 이러면 되는 거예요 지금? 자, 화석연료와 지구환경입니다. 물, 바람, 태양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산업혁명 이전에 에너지로 쓰였고요. 산업혁명 이후에는 이제 전기기관이 발명이 되니까 이제 화석연료를 주 에너지로 썼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이 화석연료는 생산 과정이 식물의 유해, 이게 이제 석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생대의 양치식물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다 오랜 시간 열과 압력을 받으면 석탄이 만들어지는데요. 석유,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생물이 바다나 호수에 퇴적이 돼서 아주 오랜 시간 열과 압력을 받게 되면 석유와 천연가스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화석연료는 대표적으로 석탄, 석유가 화석연료의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들이고, 근데 얘는 문제점이 뭐냐면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는 고갈이 되겠죠. 매장량이나 한계가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거 두 개의 가장 큰 애로사항을 우리는 앞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다른 에너지 발전 방식을 고민을 해야 된다. 첫 번째로 태양광 발전입니다. 현재 화석연료를 대체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거는 되게 쉬워요. 태양광이죠. 여기 이제 반도체 두 개, P형과 N형을 접합시켜 놓습니다. 그러면 태양광이 오잖아요. 그럼 여기 접합면에서 전자가 그걸 맞고 통 튀어나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원리인데요. 아인슈타인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게 상대성 이론 때문에 받은 게 아니에요. 빛의 입자성을 얘기하는 광전 효과 때문에 광량자설로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효과를 이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야. 얘들아, 너희들 당구공을 칠 때 당구공으로 쳐야 되지, 그지? 근데 그거를 파동으로 가서 그걸 친다는 게 이해가 돼? 말 안 되죠? 그죠? 근데 빛이 파동의 성질인데 가서 당구공, 그러니까 전자를 만났을 때 땅 때렸을 때 이 당구공이 전자가 튕겨져 나간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단 말이야. 근데 빛이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입자성이에요. 그러니까 광량자, 빛의 알갱이. 그래서 너희들 대학교 가면 그걸 빛알이라고 그래요. 빛알. 광량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놈이 파동인 줄 알았던 빛이 와서 전자하고 충돌을 하니까 전자가 마치 입자에 맞은 것처럼 튕겨져 나가는 그런 효과를 이용해서 전자들이 위쪽에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럼 밑에는 핵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전자가 튕겨나가면 밑에는 플러스만 남겠죠.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위에는 마이너스인데 이동 가능한 건 마이너스잖아. 플러스는 질량이 무거우니까 이동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이 식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도선을 연결을 해주면은 여기에 쌓여있던 전자들이 이걸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전류가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요 놈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태양전지가 됩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P형이 밑에 있고 N형이 위에 있고요. 접합면에 빛만 쪼여주면 전류가 발생을 한다는 얘기예요. 되게 신박한 거죠. 그래서 이런 놈들은 주로 어디에 쓰이느냐? 인공위성이나 우주에 있는 그런 것들이 태양 쪽으로 향해서 빛 쫙 이렇게 펴잖아요. 그러면 거의 안에 그 안에 전부 이런 것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태양 에너지를 쉽게 얻을 수 있고 환경 문제 없죠. 뭐 빛만 받으면 되니까 환경 문제 생길 게 없잖아요. 그리고 진동소음, 수면경로, 유지보수 좋다. 이거 굉장히 좋은 장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햇빛 없으면 조지죠. 그죠? 그래서 일조량, 계절에 따라 영향을 받고 그 발전 시간이 제한적이다. 또 효율이 좀 낮은 편이고요. 화력 발전에 비해서. 면적 넓고 초기 비용 많이 들죠. 그래서 여기서 또 반사되는 빛이 축사에 피해를 또 주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거는 태양광 발전인 경우에는 사실은 여러분들 이거는 뭐 정치적인 얘기라서 선생님이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이게 지난 정부에서 핵심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탈원전이라고 해서 이쪽으로 많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우리 그 산에 보면 이렇게 이
태양전지에 이 판넬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걸 아마 보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원전만한 그 효율적인 가진 부분이 없어요. 그거를 물론 이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그 우라늄 원자핵이 핵분열할 때 나오는 에너지를 쓴다. 이거 우리 앞에서 공부하지 않았나? 했죠. 그러니까 우라늄에다 중성자 하나 느린 거 집어넣으면 얘가 바륨과 크립톤이 되면서 빠른 중성자 3개가 나온다. 얘를 또 다시 느리게 해서 옆쪽에 어떻게 있는 우라늄 원자에 또 집어넣으면 또 연쇄적으로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요 빠른 중성자를 느리게 만들어준 걸 감속제, 그리고 이 개수를 제어하는 게 제어봉.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요렇구나.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막대한 에너지를 물을 데워서 터빈을 돌리고 전기를 만들어내는구나. 이해되셨죠? 이게 핵발전입니다. 감속제 느리게 한다. 흑연이나 물, 그 다음에 여기 제어봉은 카드뮴 붕소. 자, 장점은요.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대용량 발전 좋고요. 이산화탄소 안 내니까 굉장히 좋잖아. 근데 단점은요. 우라늄도 역시 매장량의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냉각수가 바다로 배출되면 해수 온도 상승을 가져올 수 있고요. 방사능 유출,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이게 가장 문제죠.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체르노빌 지금 뭐 역대급으로 지금도 아마 거기 못 갈 겁니다. 아마 일어난 지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우주에다 버려버리면 버리는 것도 한계가 있죠. 자, 풍력은요. 이거 이제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전기로 대체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없죠? 네. 네. 그러면 여기 장점은요. 설계 비교적 간단, 시간도 짧고 단가가 저렴한데 환경오염 없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바람이 맨날 불어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발전량을 예측하기 어렵고 소음이 있습니다. 이거 지나갈 때 선생님 이거 저기 뭐지? 여기들 그 선자령, 대관령 쪽에 선자령이라고 선생님이 등산을 좋아하니까 그쪽에 많이 이제 트레킹을 가거든요. 산 이어지면 누나 있으면 막 멋지다고요. 거기에 이 풍력 발전기 밑을 쌤이 지나간 적이 있거든요. 길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슝 지나가는데 밑에 있으면 와, 이 정말 아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는 소음이 발생하는 것도 있고요. 그냥 중요한 건 또 새들이 날아가면서 거기 다 이제 자빠집니다. 마지막. 데미지 크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독수리들이 여기서 많이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설치 과정에서 또 훼손이 된다. 읽어두시면 되죠. 네, 쭉 읽다가도 이건 모르고 야 이거 뭐야 이러면 장점, 이런 장점을 가진 게 뭐야 이래 딱 모르면 이거 풍력이요. 대박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요거 좀 이따 시간 줄 테니까 문제 푸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미래의 지속 발전, 지속 가능한 발전이네요. 지속 발전 가능한. 아닌데 이거. 하여튼 미래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식. 자, 신재생 연료 전지 이런 것들인데요. 신재생 에너지는요. 신은 새로운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수소, 연료전지, 석탄의 액화 및 가스화 기억해 놓으시고요. 재생은요. 태양자 붙으면 돼요.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해양, 지열, 폐기, 바이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뭐 순수 자연 그쪽으로 해서 재생이 가능한 거고, 수소, 연료전지, 석탄의 액화가스화는 신에너지다. 그래서 이걸 합쳐서 신재생에너지 이렇게 했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장점은 친환경적입니다. 고갈 염려 거의 없어요. 야, 태양이 녹서나? 뭐 이런 말 들어봤죠? 그래서 자원고갈 염려가 없는데 단점은 초기 투자 비용이 많고요. 효율이 낮습니다. 뭐 풍력, 수력, 태양광, 바이오, 지열 그다지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효율을 높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여기 연료전지는 되게 좋은 게 얘는 그나마 어떻습니까? 그나마 낫다는 거죠. 효율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얘는 보시면 어떤 거냐면 지금 여기 봐.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를 공급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수소가 산화가 돼요. 산화가 된다는 말은 전자를 내는 거거든요. 전자를 잃어버리면 산화 반응이에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는 수소가 전자를 내놓고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극인데 여기 플러스 극에서 뭐를요? 이를 산소를 공급을 하면요. 수소, 산소가 반응을 합니다. 물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열 에너지가 발생한다. 와, 열, 전기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전자가 이동하면 반대가 전류 아닙니까?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와 이거 뭐야? 수소하고 산소를 가지고 수소, 산화, 산소 반응 그러면서 물과 함께 전기, 열 나온다. 이건 정말 좋은 거잖아요. 공해 전혀 없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극은 이런 식으로 해서 수소의 산화, 플러스 극은 산소의 반응, 전체 반응은 물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여기서 전기와 열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오염물질 배출 안 하죠. 그러니까 효율 높죠. 이게 장점인데 단점은요. 수소 생산 비용이 또 만만치 않더라. 그리고 수소는 한번 폭발하면 조집니다. 네, 그래서 이거 수소 저장 기술이 또 굉장히 확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존재하는데 요거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에서 일어나는 거 요거 금속 원소인가? 그거 물에 닿으면 터지는 그거. 그거는 이제 알칼리 금속이요. 아. 네, 다른... 일족. 나트륨 수용량 물에 던져놓으면 폭발하죠. 자, 이거는 탐구 자료 창이니까 이거는 나중에 따로 보시면 되고요. 자, 조력은 뭐예요? 조력은 바닷물이 움직이는 겁니다. 자, 파력하고 조력하고 구분하세요. 조력은 밀물과 썰물이 되면서 바닷물이 직접 이동을 해서 여기 발전기를 돌리는 거예요. 터빈을. 그러면서 전기가 만들어지니까 장점은 때 되면 왔다리 갔다리 할 거 아니야. 달의 인력이니까. 그래서 비용 저렴하고 발전량 예측도 가능하고요. 한번 건설되면 오래 이용할 수도 있는데 단점은 방파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건설비가 많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장소가 마냥 되는 게 아니죠. 한정적이고 갯벌에 생태계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거는 너희도 설명 안 해도 뭐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믿을 텐데요. 태양이 여기 있고 그죠? 달이 여기나 여기 있고 이게 지구입니다. 요건 사기의 위치고 요건 망의 위치잖아요. 맞아요? 그럼 바닷물이 좀 과하게 생각해서 이만큼 끌려간다 칩시다. 여기는 없어요. 왜? 끌려갔으니까. 그러면 바닷물이 이런 식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 대충 감 오십니까?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써 있으면요. 얘는 지금 발목에만 있죠. 근데 얘가 빙글 돌아오면 여기는 어때요? 못 가져오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일로 될 때는 어떻게 되나? 바닷물이 내 쪽으로 들어올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일로 올 때는 밀물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맞아요? 그럼 이쪽에 이제 방파제가 이렇게 해서 이런 시화호,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밀물, 또 돌아가면서 썰물, 그지? 계속 그게 만들어지겠죠. 왜냐면 여기 되면 이건 또 이쪽이면 썰물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밀물, 썰물이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조력 발전은 밀물, 썰물, 그러니까 달의 인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한 거다. 그런데 파력은 파도의 운동 에너지이기 때문에 여기 봐 얘들아. 파도가 이래 와서 이 안에 있는 공기를 압축을 시킵니다. 파도가 진행이 돼서 이놈이 공기를 압축을 해서 발전기를 돌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바닷물이 직접 돌렸으니까 조력. 파도가 쳐서 공기의 이동으로 발전기 돌리는 건 파력.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공기가 압축이 될 때 터빈을 돌린다. 역시 소규모 방파제 실용성 환경 미치는 영향 적다. 단점은 파도가 약해지면 그리고 내구성이 약해질 수가 있다. 이해되셨죠? 네. 네. 자,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친환경 도시를 만들자.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에너지 제로 하우스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에너지 공급, 그러니까 이제 태양 전지판으로 전기 에너지 만들고, 그 다음에 빗물 저장해서 옥상 정원 관리하고, 오수 정화해서 화장실 쓰고, 남쪽에 배치해서 열교환기, 환풍기.
건물 외벽의 단열재, 그리고 보행자, 자전거 우선권 준다, 뭐 이런 것들로 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자. 됐죠? 적정 기술, 야, 요거는요, 여러분 읽어두시면 되는데요. 전장했어요. 적정. 했었어요 저. 중학교 국어 진짜 좋다. 네, 생명빨대는 뭐예요? 생명빨대? 빨대는 물을 빨아들이면 빨대 속에 정화장치가 있답니다. 필터 있어. 근데 기분은 정말 안 좋을 것 같아요. 밑에서 오염물이 있는데 꽂아주고 마시는데 눈 떠보면 그렇지. 좀 암담할 것 같아요. 큐드럼 걸어가는데 여기 뭐야? 물. 뭐 돌아가면서 물을 길어올 수 있는데 편하게 뭐 가져온다는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페트병, 여기에 물을 담아놓고 천장에 구멍 뚫어놓으면 태양빛이 와서 여기서 전구가 된다는데요. 글쎄요. 하여튼 네. 뭐 와카 워터탑, 항아리 냉장고, 항아리 냉장고. 진짜 저것 때문에. 네, 아주 좋은 기억이 있네요. 진짜.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단원의 마무리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이제 점검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제 배무쌤하고 얘기해서 그거 되는 건데 이제 얘기해 주시고 톡방에 올려주시든지 아니면 얘기해 주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반복해서 읽어두시면서 개념 체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반복이 제일 좋은 선생님입니다. 반복하십시오. 그래서 영상은 여기까지.